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팀이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12대 11로 승리하며 기록적인 네 번째 럭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올블랙스는 마지막 관문에서 패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95년 토너먼트 결정전에서 뉴질랜드를 꺾은 지 28년이 지난 지금 스프링복스는 웹 앨리스컵을 뉴질랜드를 상대로 두 번째로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올블랙스 주장 샘 케인은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28분에 스프링복스의 미드필더 제시 크리엘에게 높은 태클을 시도해 옐로우 카드를 받았으나 나중에 TMO 즉 TV 경기 심판인 톰 폴리에 의해 레드카드로 업그레이드돼 퇴장당하면서 뉴질랜드 선수들이 부족한 숫자로 경기를 해야 했으며 샘 케인은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한 최초의 올블랙스 주장이 됐습니다. 올블랙스의 주장 샘 케인은 월드컵 결승전에서 받은 레드카드가 남은 생애 동안 그를 괴롭힐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갖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2대 11로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 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분기에 거주 비자 소지자는 부지를 제외한 전체 주거용 주택 구매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9월 분기까지 그 비율은 14.3%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거주비자 소지자들의 주거지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분기 뉴질랜드에서 판매된 주택에 대한 4.4%의 공급체는 거주비자 소지자입니다. 2021년 3월 5.1%까지 올랐다가 올해 9월 4.1%로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시민권자도 거주비자 소지자도 아닌 해외 소유자의 경우 구매자보다 뉴질랜드 거주 부동산을 판매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아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올해 9월 4분기 해외 거주자는 주거용 주택 구입의 0.4%에 불과했지만 주택 매매는 0.8%에 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임대료는 9월까지 분기별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세입자들의 강력한 수요와 제한된 주택 공급을 반영해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회사인 바프덴 톰스는 오클랜드의 평균 임대료가 9월에 주당 $652 93센트로 4.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분기의 3.4%보다 연간 상승폭이 더 큰 것입니다. 평균 임대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월보다 13% 가까이 높았습니다. 바프덴 톰슨의 부동산 관리 총책임자인 사만사 아놀드는 임대료 인상이 수요 급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한된 공급과 함께 사람들이 오클랜드 도심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오클랜드 시내 아파트 임대료가 9월까지 8.4% 상승한 $55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지난 8월까지 순이주 증가율이 110만 200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이주자들이 오클랜드와 같은 도시로 유인되면서 주택 수요가 가용 재고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아놀드는 말했습니다. 차기 총리 크리스토퍼 럭스는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공격에 대한 윈스턴 피터스의 부정확한 주장에 대한 논평을 단호히 배제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 대표이자 연합 파트너일 가능성이 있는 피터스는 트윗을 통해 대중이 모스크 테러 살인 사건에 대한 현재 조사를 통해서 당시 총리였던 저신다 아던의 집무실이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공격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아던 총리는 모스크 테러 사건 이틀 후에 이메일에 관련해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럭스는 어제 이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럭스는 분명히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 51명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테러 공격에 대한 조사가 지난주에 시작됐습니다. 럭스는 또한 새 정부 구성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당은 11월 3일로 예정된 특별 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집계 이후에 뉴질랜드 퍼스트와 연정 협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가 새로운 파트너 토니 그레이스와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힙킨스는 선거일 밤에 새로운 관계를 발표하며 올해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는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에게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며 그의 부모와 자녀들의 지원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 순간을 이용해 그레이스와의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토니 그레이스는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에 근무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13년 전 그레이스가 빅토리아 유니버시티에 있었고 리무 타카 국회의원 사무실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 초 힙킨스는 저신다 아던의 총리직을 물려받았을 때 두 자녀의 어머니인 아내와의 별거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힙킨스는 그와 그의 아내가 별거하기 약 1년 전에 우리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 수치가 중앙은행의 다음 달 공식 현금 금리를 인상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11월 1일 수요일에 전체 노동시장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치는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예측치에 따르면 8월 통화정책 성명에서 중앙은행은 9월 분기 기준으로 3.8%의 실업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12개월 동안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취업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엄청난 수의 일자리를 흡수했지만 일자리가 더 많이 채워질수록 공식 수치는 실제로 시장이 얼마나 경색돼 있는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근 고용지표 수치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눈에 띄게 냉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는 5,7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채워졌습니다. 국경이 폐쇄된 동안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일부 일자리를 채우기를 포기한 것은 이제 꽤 분명해 보입니다. 실업률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 분기를 포함해 3.2%에서 3.4% 사이를 맴돌다가 6월에 3.6%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0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8원 6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2원 82전입니다.